오늘도 솔솔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다리시던 재밌는 이야기 또 가져왔으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낮에는 소를 잡고 밤이면 묵묵히 불을 지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백정이라 불렀고 누구도 그와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 도마 위에 고깃덩이만 올려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내는 매일같이 조용히 사람들의 오래된 멸시와 외면을 잘라내고 있었던 겁니다. 천안 백정이라 불리던 한 사내가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마을을 바꾼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조선 어느 고을 산자락 및 그늘진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으면 바다가 있었고 고개 둘을 넘으면 수령이 머무는 관아가 있었지요. 그 마을에도 장날이 있었고 서당도 있었고 양반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더 아래쪽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잘 불리지 않던 집이 하나 있었지요. 그 집에 사는 사내는 길복이라 불렸습니다. 백정이었습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씻고 고기를 손질하는 사람이었지요. 길복은 해가 뜨기 전 항아리에 물을 떠다 도마를 적시고 칼을 숫돌에 갈았습니다. 핏물은 깨끗이 씻겨야 했고 고기는 결따라 정확히 잘라야 했습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그가 닿은 우물은 다시 물을 뽑았고 그가 지난 길은 닦아내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숨었고 어른들은 눈을 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길복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칼을 들고 도마를 닦았습니다. 밥은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잔칫날엔 불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쓰는 도마는 비가 오면 안채로 들였고 눈이 오면 불을 지펴 말렸습니다. 핏물이 밴 나무였지만 길복은 그것을 오래된 벗처럼 아꼈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 마을에 조용한 바람 하나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의 고기는 변함없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지요.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마을은 조금 일찍 숨을 쉬었습니다. 어물전 앞에 고무신들이 나란히 놓이고 솥뚜껑엔 김이 올랐고 사람들 목소리엔 기운이 돌았지요. 하지만 그 활기 속에 백정 길복의 움막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그가 사는 자리는 장터 끄트머리, 냄새가 멀리 퍼지지 않도록 외진 골짜기 옆에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앞을 돌아서 갔고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웃었습니다. 더럽다. 짐승 잡는 손. 길복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마 위에 고기만 올려놓고 묵묵히 결따라 칼을 돌렸습니다. 장터에선 고기 냄새를 맡지 못하게 향나무 부싯개를 피워놓기도 했습니다. 고기 써는 손에서 전염병이 옵는다느니 소의 울음이 재수 없다는 말도 들렸지요. 길복은 장날마다 자리를 펴고 그날 잡은 고기를 말없이 내어놓았습니다. 말을 섞는 이도 눈을 마주치는 이도 드물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처녀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길복 앞을 지나가다 그만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치마폭에서 쌀자루가 흘러나오고 바닥에 쌀이 흩어졌지요. 길복은 천천히 몸을 굽혀 손으로 쌀알을 모아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손등을 튕기며 말했습니다. 손대지 말거라. 짐승 만진 손으로 어딜 만지는 게냐. 그 말에 길복은 쌀알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쌀을 그는 한 알도 다시 담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허둥지둥 자루를 끌어안고 도망쳤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작게 웃거나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길복은 아직 팔리지 않은 고깃덩이를 거두며 도마를 천으로 닦았습니다. 핏물은 빠졌지만 냄새는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사람들 말처럼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 밴 것이었지요. 그는 작은 불씨를 피워놓고 혼자 앉아 묵은 수건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질러도 손등은 늘 거무죽죽했고 손톱 밑엔 피가 엉겨 있었습니다. 그 밤 장터는 북적였지만 그가 사는 움막 앞엔 개 한 마리조차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길복은 아무 말 없이 도마 위에 누운 고깃덩이만 바라보다 불빛을 끈 채 어둠 속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우물물은 미지근해졌고 고기 썰던 도마에서는 금세 파릿대가 맴돌았습니다. 길복은 평소처럼 소의 내장을 씻고 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장집 큰아들이 숨을 못 쉰대. 밤새 열이 끓었다는군. 길복은 손을 멈췄습니다. 다듬던 칼끝이 도마를 긁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이장댁 집을 향해 허둥지둥 뛰어가더니 잠시 후 덮개를 씌운 집수레 하나가 천천히 장터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위엔 말없이 손을 모은 어미와 고개를 푹 숙인 이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레는 마을 어귀 넘어 산 아래 공동묘지 쪽으로 향했지요. 그날 저녁부터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문을 닫았고 시장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담벼락엔 검은 글씨로 출입금지가 쓰여 있었고 문고리마다 수치로 그린 부적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길복은 아무 말 없이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고기를 사러 온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움막 앞에 앉아 도마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 끝 골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엄마. 길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지 않은 민가 앞에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문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도마를 한 번 더 닦았고 칼을 덮개에 넣었지요. 밤이 되자 그 집 앞에 쑥 연기와 향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을은 입을 다문 듯 고요해졌습니다. 길복은 장날마다 습관처럼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는 팔리지 않았고 그의 앞을 지나던 이들도 이제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움막 앞엔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고 바람조차 그 골짜기를 피해 가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외양간에 있던 수소 한 마리를 도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이끌고 나오던 길복을 본 어떤 노인이 담장 너머로 소리쳤지요. 소 잡지 마라. 피냄새가 병을 키운다. 길복은 아무 말 없이 고삐를 잡은 채 멈춰섰습니다. 그 말이 미신인지 진심인지 그는 묻지도 않았고 소를 다시 외양간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도마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등불만 깜빡이고 있었고 그는 텅 빈 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였지요. 정말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냐? 그 소리를 들은 것은 도마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그저 고요한 바람뿐이었습니다. 장터는 한 달 넘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닫혔고 솥엔 밥보다 죽이 더 자주 끓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어른들은 조용히 아이를 안고 창문을 막았습니다. 병이 소문처럼 퍼질까봐 소리조차 숨기려 했지요. 길복의 움막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는 놀았고 칼은 달아가고 있었지만 고기를 사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길복은 외양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쇠기둥에 묶인 늙은 수소 한 마리가 마른 입으로 건초를 씹고 있었지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묵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가 직접 키운 소였습니다. 팔려나가지 않은 그나마 정을 붙였던 마지막 짐승이었지요. 길복은 정성스레 소의 등을 쓸었습니다. 고생했다, 이놈아. 그리고 묶였던 끈을 풀고 작은 언덕 아래 도축터로 천천히 끌고 갔습니다. 도중에 그를 마주친 이웃 여인이 눈을 피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 피냄새 병 없는다지? 길복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를 끌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그저 흙먼지만 떠올랐고 길복의 눈동자엔 미세하게 떨림이 일었지요. 소가 울지 않았습니다.
길복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칼을 들던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떨렸습니다. 그는 소를 조용히 눕히고 기도하듯 짧게 읊조렸습니다. 사람들이 살게 해주게. 칼이 고요를 가르며 내려갔고 도축이 끝나자 길복은 온몸이 피로 젖은 채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길복은 솥을 꺼냈습니다. 가장 기름기 적은 부위를 골라 깨끗이 씻고 먼지를 막기 위해 천으로 창을 덮었습니다. 솥 안에는 소고기, 무, 마늘 한 줌만 넣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삼킬 수 있을 만큼 자극 없는 맑은 국이었지요. 그는 조심스레 작은 그릇에 국을 담았습니다. 움막을 나서며 길복은 머뭇거렸습니다. 주면 받긴 할까? 하지만 그는 결국 그릇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찻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문 앞에 국그릇을 내려두고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삼키실 수 있으면 드십시오. 길복 올림. 그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그 집 담벼락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울음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릇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문틈에 접힌 종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국은 처음입니다. 길복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집이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병이 깊어 보이던 이장댁, 며칠째 연기가 나지 않던 노파의 집, 하루에 몇 번이고 기침하던 뒷집 아저씨네를 하나씩 돌아보며 국을 놓았습니다. 세 번째 날 노파의 집에 국을 놓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여인이 나와 조심스레 말했지요. 저기 혹시 내일도? 길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제야 길복은 아주 잠깐 사람 냄새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창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밖으로 퍼지는 고기국 냄새에 그들은 백정의 손길이 닿았다는 사실보다 살아있다는 따뜻함을 먼저 느끼기 시작했지요. 그날 아침 길복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집불에 불씨를 지핀 뒤 어제보다 더 큰 솥을 꺼냈습니다. 고기와 무, 마늘을 넣고 천천히 끓어오르는 국을 바라보며 길복은 조용히 생각했지요. 오늘은 조금 더 담아야겠구나. 길복이 국을 들고 도착한 곳은 며칠 전 종이를 남겼던 그 집이었습니다. 그 집 앞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져 있었지요. 바로 옆집 아이가 그 문 앞에 놓인 그릇을 훔쳐보다 할머니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나무라며 그러나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길복을 향해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인사했지요. 그 국 혹시 우리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길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 집 앞엔 두 그릇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옆집에서도 조심스레 문이 열렸고 또 그 옆집에서도 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지요. 그 국이 정말 약이 된다더라. 기운이 좀 나는 것 같더라니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길복에게 말을 먼저 걸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국을 들여다보다 문을 닫는 집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비워진 그릇이 조용히 문 옆에 다시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수저는 이미 마음을 열고 있었던 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씨네 집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씨 아들은 며칠째 열병을 앓고 있었고 집안엔 연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길복은 그날도 국을 담아 장씨네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장씨 아들이 깨어나 작게 중얼거렸다는 이야기가 다음날 새벽 장터로 퍼졌습니다. 병보다 더 깊었던 사람들 마음에 작은 불씨를 피우게 되었지요. 이튿날 아침 길복이 움막을 나섰을 때 세 사람이 그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이후 길복은 국을 끓이기 시작하면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그 국을 가지러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그릇, 두 그릇, 누구는 말없이 가져갔고 누구는 조심스레 감사합니다. 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 작은 줄이 하루 이틀 지나며 장터 어귀까지 이어졌지요. 말 수 없던 길복의 움막 앞에 사람의 기척이 생겼고 그의 솥에서 피어오른 국물 냄새는 더 이상 피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가 되어 마을에 퍼져갔습니다. 그날도 길복은 새벽부터 불을 피웠습니다. 전날보다 더 많은 고기와 물을 준비했고 솥은 어느새 뽀얗게 끓기 시작했지요. 그가 움막 앞에 솥을 내어놓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던 사람들 사이에 작은 인사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복이 솥에서 나는 국물 냄새만 맡아도 속이 풀리는구먼. 어제 먹고 밤새 기운이 좀 돌아왔어. 어제까지는 조용히 그릇만 들고 가던 이들이 오늘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길복의 손에 작은 감자 몇 알을 주고 가기도 했지요. 길복은 그것이 처음 받아본 고마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지요. 이 어려운 시국에 길복이 아니었으면 어찌 됐을지 모르겠어.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 어르신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백정이라 해서 사람 마음까지 전한 건 아니지 않소. 이제는 그 도마 위 고깃덩이 말고 그 마음을 봐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끝나고도 회관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은 없었지만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길복의 도마를 떠올렸습니다. 매일같이 피와 땀이 묻던 그 도마 위에 무언가 다른 것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칠 뒤 길복이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움막으로 찾아왔지요. 그는 길복 앞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길복이 마을 쪽에서 빈 땅 하나 내어주려 하오. 마을 사람들을 위한 국밥집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어? 길복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두 손에 고기 국물이 묻은 채 조심스레 손을 닦고는 고개를 들었지요. 그런 자리는 제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짐승이나 잡는 동물만도 못한 백정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익숙한 목소리. 바로 고을 사또였습니다. 그는 길복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길복, 자네가 백정이라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아온 세월을 나도 모른 채 해왔지. 허나 이번 일로 내가 배운 게 있네. 사또는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관에서 내려온 허가문이야. 마을 공터 일부를 자네에게 내어주고 마을 사람을 위해 쓰게 하라는 명이지. 길복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사또는 그를 조용히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앞으론 그 도마 위에서 사람의 마음을 썰지 말게나. 이제부턴 사람의 속을 덮이는 장사를 하게. 그날 이후 마을 어귀에서는 맛있는 고깃국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엔 매일같이 줄이 늘어섰고 누구는 국을 먹고 병을 이겼다고 말했고 누구는 그 냄새만으로도 힘이 났다고 했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백정이라 불렀지만 그 말 속엔 더 이상 멸시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따뜻한 국 한 그릇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도 마음의 솔솔바람 한 자락 되어드렸는지요. 백정이라 불리며 외면받던 한 사내가 조용히 퍼올린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냈듯이 진심은 언젠가 누구에게든 닿는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솔솔민담은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겠사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실 수 있답니다.